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국민청원 붐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반영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국회 국민청원 제도가 정쟁의 창구로 변질되는가 하더니 청원 만능주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요건도 성립되지 않은 대통령 탄핵 청원을 법사위 청문회로 연결시키면서 정치청원이 우후죽순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청원부터 시작해서 정청 내 법사위원장 해임 촉구 청원, 정청 내 국회의원 제명 촉구 청원, 민주당 해산 심판 청구 촉구 청원,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 청원에 이어 급기야는 대한민국 국회 해산 국민투표 법제화에 관한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촉구에 관한 청원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 탄핵 소추 발의에 관한 청원도 지금 동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국민 동의 청원을 신청해서 요건만 갖춰주면 모두 청문회까지는 실시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 탄핵 청문회의 경우 탄핵 사유로 제시한 5가지가 모두 탄핵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정청 내 법사위원장의 정략적 판단과 제멋대로 국회법 해석으로 청문회를 강행하다 보니 청원 제도가 지금 당초 취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한 국회 해산 청원은 현재 1000명이 넘게 동의를 했습니다. 청원인의 취지와 청원 내용을 들어보면 대한민국 국회의 현 주소가 어디쯤인지 잘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청원인은 300명의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리인들로 대리인이 위임인인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위임 취지를 위반하면 그 대리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00번 맞는 말이죠. 청원인은 그러면서 국회는 주권자의 뜻을 거스르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직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로지 권력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 정쟁만을 반복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원인은 21대 국회를 기준으로 헌정사상 역대 최저인 36.1%인 법안 처리율, 윤미향처럼 위안부 단체 공금을 횡령하고 김남국처럼 상임위 회의 중에 코인을 거래하는 등 셀 수 없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비리와 사건 사고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위성정당, 위장탈당, 꼼수 이런 기득권 보호를 위해서 국회의원 스스로 법원 측을 저버리고 편법을 당당히 활용하는 행태, 또 입법 독주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무능한 국민의힘 간의 끝없는 소모성 정쟁,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검수완박 같은 희대의 악질 입법으로 형사소송 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등 입법권을 흉기처럼 휘두르는 입법기관, 공직자 탄핵안 발의 건수 헌정사상 역대 최대, 밥 먹듯이 남발하는 탄핵을 이용해서 행정부, 사법부 기능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고 그 결과 7개 국회기관 중 국민 신뢰도가 압도적으로 꼴등이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모두 지난 제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이지만 22대 국회 역시 판박이 꼴입니다. 청원인은 22대 국회에 대해서도 원구성 합의 실패로 인한 파행, 회기 초부터 공장에서 찍어내기 하듯 하는 졸속 법안 발의, 과반 의석으로 폭주하는 민주당과 무능한 국민의힘 간의 지긋지긋한 정쟁까지 21대 국회 개원 초기와 판박이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엉망이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국회가 국민 신뢰를 잃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22대 국회는 제가 봐도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투표로 국가기관을 해산시킨다면 아마 국회가 영순위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에는 거의 모든 국민이 동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원인은 국민의 대변인이자 대리인으로 선출된 국회의원들과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고 국회의원은 국민이 아닌 특권의 대변자로 변절했고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닌 정치적 패싸움, 본인들의 밥그릇 지키기, 공천심사용 실적 쌓기를 위한 입법에 몰두함으로써 국회가 대화와 토론의 장이 아닌 투기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원인의 주장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를 평가하기는 너무도 쉽습니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충 나쁜 말들 다 갖다 붙이면 바로 대한민국 현재 22대 국회에 대한 평가가 될 것입니다. 마치 범죄 행태를 비교할 때 마지막에 이재명을 가져다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청원인은
일하라고 뽑았지 싸우라고 뽑은 것 아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에는 두려움을 모르고 폭주하는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생각 없이 휘두른 입법권으로 온 나라를 헤집어 놓고 행정부와 사법부에는 온갖 탄핵과 간섭을 자행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심지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으로 방탄무장까지 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청원인이 지적하는 22대 국회 해산 사유 역시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런데 거의 모두가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해악들이기도 합니다. 청원인은 무식하고 무능하고 부끄러움 따위 없이 국민 신뢰를 쓰레기 버리듯 팽개치는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각성의 철퇴와 견제의 망치가 필요한데 그것은 오직 국민만이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회 해산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도적으로 적극 도입하고 시행하여 줄 것을 청원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국회를 해산하자고 주장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대부분이 민주당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해악들로 민주당 해산 청원이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다 보니 모든 공직자들 심지어 대통령까지 탄핵 조항이 있지만 국회의원만큼은 무풍지대입니다. 거기에다 불체포 특권까지 주어지다 보니 이재명처럼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세비를 받아가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온갖 특혜를 누리며 큰소리치고 살아갑니다. 조국이나 황운하처럼 말입니다. 총체적 난장판인 국회를 해산하자는 청원인의 주장에 100%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국회 해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회 해산보다는 국회법 개정 등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 소환 도입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망발을 규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국민 소환제도 역시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난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현실성 있는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